요즘 사람들은 기생충 감염이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이 음식을 먹고 기생충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 수만 2만 7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줄리아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콘택트 렌즈를 빼는 것을 깜빡 잊고 잤는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렌즈를 착용한 그녀는 결막형 각막염에 자주 걸렸기에 충혈된 눈을 단순한 염증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눈에 밀려오는 통증을 느꼈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아칸트 아메바 각막염에 걸렸던 것인데요. 이 질병은 각막을 먹어치워 영구적인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기생충이 많은 양의 각막을 먹었죠. 이식 수술조차 받을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오른쪽 눈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아칸트 아메바는 연못, 수영장, 콘택트 렌즈, 세척액 등에 서식하는 기생충이지만 우리가 별미로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음식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1971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84.3%로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위생 수준도 함께 높아져 국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2.7%로 훨씬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 감염에 특히 취약한 음식들을 통해 기생충은 여전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 후에는 지금껏 잘 드셨던 음식을 더는 못 드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피하고 건강에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 드신다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물고기와 민물게장입니다. 민물게장 음식점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식당인데요. 잘못 먹으면 폐흡충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폐흡충은 사람의 폐에 주로 자리를 잡는데요. 폐에 1.5에서 2.5cm 크게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당국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폐흡충 중 일부는 척추를 따라 뇌 쪽으로 올라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물고기에 있는 간흡충, 간디스토마 감염도 큰 문제인데요. 바다 낚시 후에 잡은 고기를 회로 먹는 경우는 많지만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분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흡충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민물고기를 회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생존율이 매우 낮은 담도암 발생 원인 1위가 바로 이 간흡충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기생충 감염자 중에 63.2%가 담도암의 발병 원인인 감염충 감염자였는데요. 참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를 날로 또는 제대로 익혀 먹지 않거나 칼과 도마 등 조리기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으면 간염충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염충이 민물고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오면 담도로 이동해 죽지 않고 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염증이 오래되면 암으로 악화된 특히 담낭간종이나 염증성 장질환, 시형 감염 환자들은 담도암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감염충에 감염될 수 있는 민물 생선은 회로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담도암의 원인이 되는 감염충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민물 생선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조리 과정에서도 칼이나 도마를 통해 감염충에 교차 오염되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조리기구 또한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폐흡충과 감염충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심한 기침이나 호흡곤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감염충은 우리 몸에 30년 이상 기생할 수도 있어 만성화되거나 기생충이 몸 안에 번식하면 담석, 담낭염, 당간암, 그리고 폐쇄성 황달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만 약을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니 민물고기를 먹고 증상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빨리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 음식 두 번째는 소생간입니다. 소간은 니아신 성분이 높아 피부 점막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손톱이나 발톱에 갈라지는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소간에 풍부한 레퀴놀 성분이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에 탄력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소간을 건강식으로 찾기도 하는데요. 소의 생간을 잘못 섭취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기생충에 감염되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간 내부는 액체로 채워져 있으며 이 액체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개회충은 소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기생충 중 하나입니다. 개회충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감염되진 않지만 개회충에 감염된 소간을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생깁니다. 개회충은 우리의 몸에 들어간 후 폐나 간에 기생하게 되는데요. 개회충이 인체 내에서 유발하는 증상은 다양합니다. 개회충 중독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발열과 몸살,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개회충의 인체 내에서 혈액을 통해 눈이나 뇌로 이동할 경우 눈이 침침해지고 눈에 부요물이 생기며 장기에 염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백내장, 척수염, 간질환, 뇌경색 등의 중대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회충 중 눈병 환자 중 81%가 최근 생간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생고기 섭취는 개회충 눈병에 걸릴 위험을 2배 올리는 반면 생간 섭취는 15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개회충은 소의 생간에 있던 것이 애벌레 형태로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혈액을 타고 눈까지 침투합니다. 유충이 눈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면 눈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염증 물질을 침착시킨 눈 한가운데 망막 조직을 파괴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망막 주변에 혼탁이 생겨 후유증으로 흉터 조직을 만들면 실명까지 일으키게 돼 섭취를 가급적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소고기 육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 2012년부터 소간은 생으로 먹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선회입니다. 작년 경기 이천시 한 햄버거 매장에서는 생선 패티 안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고래회충은 주로 생선을 회로 먹을 때 감염되는데요. 고래회충은 위에 있다가 강력한 위산을 피하기 위해 위벽을 뚫고 나와 다른 장기로 이동합니다. 생선회를 먹은 12시간 내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고래회충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간혹 출혈과 설사 증상 등을 보일 때도 있으니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주세요. 고래해충은 구충제를 먹어도 치료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고래해충에 감염되면 위염이나 장폐색, 심하면 쇼크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시경으로 치료하는데 시기가 늦어지면 개복수술까지 받아야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60도 이상의 온도로 1분 이상 가열해 주세요.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기생충 감염률이 2에서 3%이기 때문에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라도 기생충 감염자가 있으니 먹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구충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회충이나 편충 등 장내 기생충은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물 생선을 날로 먹어 흡충류에 감염되었다면 일반 의약품이 아닌 알벤다졸 대신 전문 의약품인 스칸테를 등 전문 의약품은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받아 먹어야 합니다. 기생충 감염에 취약한 음식 네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간질충은 간흡충처럼 간 속을 기어다니다 담간결석, 담간암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기생충인데요. 대형 간질충의 경우 그 크기가 5cm에 이를 정도로 크고 두꺼워서 인체에 감염되었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임재훈 교수는 생미나리가 간질충 감염의 숙주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임재훈 교수는 미나리에 붙어있던 간질충 알이 우리의 몸속 위로 들어오면 위에서 알 껍데기가 녹고 기생충 애벌레가 소장벽을 뚫고 간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합니다. 간에서도 몇 달간 이리저리 기어다니다 결국 담간에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기생충은 간을 찾아가기 전 뱃속을 헤매다 상처를 남기거나 헤매다 지친 나머지 아무데나 자리 잡고 알을 낳고 살기도 한다고 하니 너무 끔찍합니다. 간질충의 중간 숙주에는 미나리뿐만 아니라 숙주, 마른, 모닝 글로리 등 다양한 종류의 수색, 녹색 식물이 포함되는데요. 간질충 감염의 치료 또한 매우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범위한 기생수를 살멸시키는 구충제, 프라지칸탈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질충이 워낙 크고 두꺼워 기생충 표피에 손상을 일으키는 프라지칸텔로는 박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간질충에 효과가 좋은 트리클라벤다졸이 등장하였으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생산량이 워낙 적고 노바티스 한국지사가 이 약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되기 전에 미나리를 충분한 열로 조리한 후 익혀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기생충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봄이 되거나 가을이 찾아오면 구충제를 먹어야 한다는 분도 있는데요. 구충제는 기생충을 예방하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들어온 기생충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을 때만 먹으면 됩니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충제의 경우 해충, 유충, 십이지장충 등을 없애는 약으로 일부 기생충에만 효과가 있고 간흡충 같은 디스토마 기생충은 전문의 진단과 처방을 받는 전문의 약품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